이어서 뭐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암살 미수 그냥 사건? 피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정맥을 찔렀다라고 돼서 그 혈전이 퍼져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1시간 걸리는 수술이 2시간 정도 혈전 제거하느라고 걸렸다라고 들었는데 더 꼼꼼하게 했겠죠. 야당 대표니까. 아, 그랬겠죠. 그리고 네. 또 단식으로 또 몸이 굉장히 약해지신 네. 상태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만 비껴갔으면 동맥을 찔렀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 영상 보셨어요, 최 기자님? 예, 저 봤어요. 아, 저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튜버께서 찍으신 네. 영상을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뛰어오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예. 비틀면서 찔는 겨냥을 거거든요. 했어요. 겨냥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나면 이제 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돼, 과학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살은 게 죽지 않은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그 불행 중에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을 찔렀는데 그 이제 그 보도 처음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1cm, 1.5cm 열상. 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열상이라는 것은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거든요. 네. 이건 자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창상이라고 그렇지. 그러고 찔린 거거든요. 그렇죠. 찔렀는데요, 목을. 이 목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핏줄이 몰려 있는 데잖아요. 동맥, 정맥이다. 우리 여기 양쪽에 이렇게 턱 이렇게 꺾어진 이쪽 눌러보면 맥박 뛰는 게 느껴지는 거기 이렇게 눌러보면 그게 그 경동맥이에요. 네. 목경자 목동맥입니다. 목동맥. 여기 두근두근 하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뇌가 우리 몸의 혈액의 4분의 1 정도를 쓰거든요. 뇌가 이 에너지와 혈액의 거의 한 25% 가까이를 써요. 1.4kg밖에 안 되는데 뇌 무게가. 여기서 피가 이렇게 경동맥을 타고 양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뇌혈관, 미세혈관까지 다 돈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목정맥을 타고 다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동맥이 왜 위험하냐 하면 여기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 뇌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찢기면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몇십 초 안에 뇌 조직이 괴사하거든요. 그걸 이제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십 초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경동맥을 잘리면요, 찔리면. 근데 이제 찔렀는데 그 1, 2cm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정맥, 그러니까 목정맥, 뇌를 돌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압력이 없죠. 중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맥이 손상되면 혈액이 응고되면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혈을 해서 그게 막혔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서울대병원 의료진하고 이제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상의를 해서 이송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더 시설도 좋고 또 이제 뭐 그런 안정감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가족이 요구하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옮긴 거예요. 가서 여기 이제 나와서 혈전이라는 건 응고된 피잖아요. 이게 흘러나와서 이쪽 주변 혈관 주변 조직에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다 뽑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혈관을 봉합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깊이가 조금만 더 들어갔거나 또는 위치가 1, 2cm만 더 벗어나서 경동맥도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노출된 부위가 있고 안쪽에 깊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동맥을 찔렸으면 구급차원도 20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그거는 사망이에요. 네, 거기가 또 외진대예요. 부산에서도 외진대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 칼의 형태나 그다음에 그 찌른 동작이나 이제 찌른 위치나 이런 걸 보면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암살 시도라고 얘기를 하죠. 암살 미수죠. 최 기자님 아침에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에 류삼영 총경 나와서 인터뷰 하신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처치하고 이 119하고 전화하면서 지압하는 걸 다 하셨다고 하면서 지혈하는 걸 하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무슨 뭐 이제 막 무술 싸움 할 때 쇠짝대기 하나로 이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시도인 거고 정맥을 골라서 찔렀을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거는 살인미수로 저도 법률가로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또 서성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주변을 그 2일 전인가도 부산 행사 때 그 간담회 때 이제 차에 접근했던 그런 기록들이 사진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중인환 시리에 벌어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왜 그랬냐. 네. 그다음에 혹시 그 사람이 혼자 한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죠. 그 동기와 준비한 과정에서 단독범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저께 사고 나자마자 바로 뭐 중앙일보에서인가 제가 그걸 봤는데 무슨 민주당원이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식으로 그 초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무 근거도 없어요. 민주당원이라는 근거도 없고 이웃 사람 증언이라고 그러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 밑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증거는 없고 그 충남도당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우리 당원명부에 그 이름은 없다. 그러면 이름을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름을 다 알죠. 어저께 이제 그 어느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 다 공개를 했잖아요.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간판하고 이게 다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얼굴 사진까지 다. 그건 뭐 영상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려면 각 정당의 당원인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 내역 이걸 싹 다 뒤져야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무슨 왜 부산대병원에 수술 안 하고 서울대병원 갔냐, 서울 중심주의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데 그 무슨 응급 헬기를 탔냐 이런 시비를 걸고 있죠. 일부러 소음을 생산하는 거죠. 일부러 소음을 생산해서 본질은 비껴가는 것이고. 언론이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소비하는 행태요. 저는 어제부터 해서 저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던데요. 저는 근데 그 전에 그 우리가 팬덤 정치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온 건데, 좀 편향돼 있다, 진짜 편향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태극기 막 흔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당을 극단적으로, 팬덤 정치가 나쁜 거는 극단적인 행태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동이. 열렬히 지지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이 나쁜 건데 극단적인 행동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도 물론 87년도에 TV에서 그렇게 일부러 비춘 측면은 있지만 뭐 대선 때 보면은 서로 막 싸움을 하고 그거를 일부러 이제 9시 뉴스에서 비추고 노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롭게 유세하고 그런 것들을 비췄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의 바를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바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몰았던 거는 아주 오래된 한국 언론의 전통 악습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라는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관해서 강신업 변호사를 비롯해서 팬클럽, 팬클럽 꼭 빠잖아. 윤석열 전혀 정치를 안 했던 검찰총장 출신에 관해서 우웅 올려서 언론이 빠가 되어버렸잖아요. 한동훈 지금 언론이 쭉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빠들은 놔두고 어떤 문자로 어떤 국회의원들을 욕했다 뭐 이런 거를 과장해서 또는 뭐 그거를 그대로 좀 계속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그렇게 만든 정치인이 딱 한 사람 있어. 그게 이재명이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이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점증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진영화되고 양극화되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한 사람의 탓이거나 이재명 빠의 탓이거나 또는 그 전에 무슨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문빠의 탓이거나 그건 노사모. 노사모의 노빠. 탓이거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문제가 네. 아니에요. 아니고 저쪽은 그런 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 쪽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집단 자체가 없었어요. 박사모 있었잖아요. 박사모. 박사모가 그 유일한 네. 예외인데 박사모도 뭐 그렇게까지 네. 뭐 활발한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사모가 유일한 예외고요. 박사모는 사실은 뭐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거는. 근데 지금 제일 진영 논리가 극심해진 것이 언론이에요. 정치가 진영 논리로 가는 거는 그런 생리상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당이랑은 패거리 당자니까 당연히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내가 옳다니까 틀렸다라고 싸우는 거니까 정치인은 양극화 또는 그 진영 논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언론의 진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영주의의 아주 아성이 이 사형 언론이에요. 사형 언론. 족벌 언론, 재벌 언론, 경제신문들은 재벌 언론이죠. 관영이 그다음에 아니라 조정동은 사형. 족벌 언론이죠. 요즘은 이제 건설사 언론이 한 10개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이 사형 언론들이 진영 논리의 아성이에요. 이들 자신이 진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힘 쪽으로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그 팬클럽, 박사모 이런 데들은 비판을 안 하고요. 노사모도 아주 한국 정치 망치는 집단처럼 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문파, 뭐 문재인 지지층도 그랬고요. 지금 와서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는 더 심하죠. 아예 사형 언론이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또 극우 유튜버들 초대해가지고 뭐 표창장도 주고 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뭐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그런 유튜버들이 뭐 종이칼로 한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벌써 내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형 언론들은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고 더 극단적인 진영화를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대한민국이 안 망하겠지만 혹시라도 망한다면 만에 하나 그것은 파라리 사형 언론이 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양 언론. 사양하고 있는. 아니요. 예, 사형. 내려가고 있는. 사형. 프라이빗 온. 예. 예. 아니 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팬덤 정치 때문이다. 팬덤 정치가 언론에 따르면 극한의 어떤 뭐 그런 뭐 극단주의, 뭐 혐오 정치 이런 것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형성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떤 배우가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생각인지는 밝히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그 행동 양식이 너무나도 계획해서 근데 그것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거나 보통 그 정도의 뭐 이제 뭐 살인 미수나 예비 행위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원한 범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일면식도 없을 법한 직접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인연도 없는 정치인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본인 전과도 없다고 하는데 표출될 정도의 혐오감이 형성된 이 현상이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팩트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사람의 행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위였는지 단독 행위였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 조직적인 범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팩트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예, 저는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